여러분들 평균 점수는 6점 정도라고 합니다. 6점. 6점이고 표본이 꽤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 인원의 한 절반 정도 반 인강 반 형강이긴 한데 6점 정도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야 돼. 오케이? 좀 더 분발해야 돼. 자, 근데 240페이지에 있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볼 건데요. 그 양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끝낼 거고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과제집 한 40문제 남은 거랑 저번 주에 나간 생명 시스템 전체 있죠, 그렇죠? 저번 주에 나간 과제 집을 무조건 풀어야 돼. 거기 뒷부분에 약간 샤가프의 느낌에서 진화하는 그런 이제 그 퍼센트 찾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나 해봤자 많아봤자 10문제긴 한데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제집에 있는 형태의 뭐냐? 과제집에 있는 형태의 그 샤가프 문제처럼 HCT, U의 퍼센트를 찾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전사 번역을 진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아미노산 찾는 그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재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대까지 최대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생명시스템 다 끝난다고 보시고, 이제 남은 거는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그 내가 봤을 때 해상님이 디스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에 때가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번에 10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만나는 거 이런 거 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학년 문제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약간 일반 물리학 스타일의 문제처럼, 그러니까 스타일도 아니야. 숫자를 막 주고 몇 메터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뭐 루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인 세타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식의 문제를 좀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아직 그 고등학교 수능 기출 문제집도 내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이면 분명해. 그래서 연습이 고등학교 때가 전혀 안 묻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충돌을 막 하는데 막 연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붙는다, 나눠진다, 벽에 던졌다가 나온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운동의 충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나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40페이지에 유전자 단백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백질 얘기는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또 다 보면은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막 생물학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필기랑 좀 비교하면서 체크할 거, 문제화 될 수 있는 것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백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에서 시작을 해서 나오는 거고, 단백질이 여러분 이제 뭐를 결정을 하는 거냐면 결국에 형질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형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왼쪽에 나와 있죠. 이 형질이라는 거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오케이? 캐릭터. 그래서 내 눈깔 색이 빨가냐 파라냐 이런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머리 색깔이 노랗냐 검냐 이런 캐릭터를 결정하는 게 형질인데요. 이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말하기가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근데 요 그림이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어디가 이제 틀렸냐면은 이 부분이 조금 별로예요. 이 부분이 조금 별로고, 얘기를 해볼게. 자, 유전자가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DNA 존재한다 이거야. 유전자가 DNA 존재한다 학교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 약간 했어? 유전자는 DNA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유전자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서 번역을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면 이 단백질 기능 수행, 그쵸?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형질이 그 발현이 되면은 형질이 나타난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요거 이제 단백질의 작용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좀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는 거는 멜라닌 얘기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멜라닌 얘기했죠, 그렇죠? 이 멜라닌의 색소가 많으면 멜라닌이라는 게 멜라닌 단백질이 많이 합성이 되면은 짙은색 눈동자를 갖게 되고,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이 적게 합성이 되면 파란색 눈동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좀 연한 눈동자를 갖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카탈레이스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생간이 반응물이라 그랬어,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라 그랬어?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따지면 효소는 여러분들 반응 전후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여기 과산화수소를 넣은 다음에 빠르게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간이나 감자 조각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금마가 이제 액체가 과산화수소였는데 물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감자는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거 꺼내서 다시 먹으면 돼 안 돼?
좀 그러냐?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먹으면 좀 좆되겠죠. 과산수소 이미 머금고 있으니까 좀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로 효소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방금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고 간이나 감자가 효소였던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멜라닌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멜라닌이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반응물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응물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미나이나 그 한번 찾아봐. 멜라닌 만드는 반응물 따로 있어. 오케이?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반응물이 따로 있고요. 얘가 과산화수소고 얘가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물론 이제 뭐 그 정도까지 그 산소가 안 나오는 정도까지 미미한 건 아니지만 반응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나오는 거야. 멜라닌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과정에서 뭐가 작용을 하는 거냐면 멜라닌 합성 요소라는 게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야. 멜라닌 합성 요소. 나머지는 솔직히 다 상식으로 풀면 돼요, 여러분들. 멜라닌 합성 효소. 그러니까 뭐 멜라닌 합성 효소가 그러면 또 어디에 들어 있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그러니까 멜라닌 합성 효소가 어떤 유전자에 들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반응물이 있고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여러분들 그 밑에 그림을 볼까요? 자, DNA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그림이 좀 별로야. 내가 이거 바꾼다고 했는데 이번에 못 바꿨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DNA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중나선으로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멜라닌 니는 안 써도 돼. 밑에 있으니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어야 그쵸?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에 따라서 이 멜라닌이 합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말하는 저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로 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을 많이 해버리냐면은 이렇게 가버린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반응물이고 이 생성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냥 효소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촉진을 해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틀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 밑에 1번, 2번, 3번 색깔이 진해지냐 연해지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나와야 돼. 오케이? 자, 1번 DNA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서 먼저 체크할 거 뒤에 또 나오지만 효소의 주성분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효소의 주성분은 뭐죠?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렇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는 단백질이고요. 물론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되는 겁니다. 자, 효소의 작용으로 합성되면 오케이? 이 효소의 작용으로 합성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응물이 있고 얘는 얘로 가는 거야. 얘 중간 단계만 보는 거죠. 자, 2번 멜라닌이 안 만들어져 있는 까닭은 여러분들 얘가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가산화수소에서 산소가 되게 느리게 나오는 것처럼 되게 이제 더디게 나온다 이 말이야. 오케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성 요소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효소가 합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물 라인이 아니야. 멜라닌 얘기는 멜라닌 합성 효소입니다. 자, 오른쪽에 유전자 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을 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형질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 여러분들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이 이 단백질은 이렇고 저 단백질은 저렇다. 결국에 단백질이 무슨 구조? 입체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백질 자체가 처음에 유전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질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결정한다. 이제 그런 멘트를 사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작은 글씨 보시면 세 번째 줄 따라서 생명체의 형질은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엄밀히 따르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은 그 뒤에 사실 한 문장을 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냥 바로 앞 단계는 단백질의 작용이야. 오케이? 근데 이 단백질이 어디로부터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다라는 거야. 뭐 뒷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얘기지만 약간 우리 전에 했던 얘기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와 RN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DNA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유전 정보의 저장. RNA는 이번에 전달이잖아, 그렇죠? 저장을 하는데 DNA에 어디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고 우리가 그냥 배웠었어.
그러니까 DNA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백질 하면은 입체 구조 하듯이 DNA는 네 글자 뭐였죠? 염기 서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벳 배열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제 단백질이 다르다는 거야. 사실 이제 그 아미노산을 결정을 하고 그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는 게 단백질이 되고 그게 이제 접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작용인데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자, 기억. 157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157번 문제 풀면은 나오면 요거야. 가장 까다로운 것들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자, 이 유전자 A는 여러분들 멜라닌의 반응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예요. 합성 효소 유전자. 효소 유전자야. 효소 여기 효소이 중간에 끼어 있는 촉매다 이거야. 촉매. 촉매는 반응물이 아니야. 효소는 반응물이 아니야. 아니에요. 반응물은 여러분들 기질이라고 하잖아. 반응했다라는 건 뭐라고 여러분들? 반응했다라는 건 변했다라는 거라니까. 반응을 하면 A가 B로 변해야 돼.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효소는 반응물이 아니야. 효소는 여기 중간 단계의 촉매입니다. 촉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애지 지가 변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도움입니다. 도움이. 생간 같은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카탈리스가 산소로 이게 분해가 잘 돼야 돼. 그러면 감자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GDP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씨발 그냥 가산수국이야. 가산수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소를 존나 만들어내야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칠게. 그러면 그날부터 온 국민이 뭔 짓거리만 해야 돼? 감자 농사만 존나 지어야 돼. 오케이? 아니 생간을 뜯어서 갈 수는 없잖아. 토끼 그 용궁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것만 하니 그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많아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자, 기억. 다 상식입니다. 한 두 문제 빼고는. 유전자 A는 합성 효소. 기억 개동그라미. 기억 진짜 존나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나 얘기했어. 이거 반응물로 착각해가지고 틀리면은 난 구제 못해줘 이제.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협박하는 말투 좋지 않죠?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자, 니은 유전자 A의 변이가 일어나면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아니 그렇죠. 왜? 멜라닌 합성이 안 되니까 반응이 촉진이 안 돼. 산소가 좀 덜 나오는 느낌이야. 디귿 개동그라미.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리을 맞춰주세요. 핵 속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멜라닌 합성 효소는 뭐라고요? 단백질 어디서 합성된다고요? 라이보솜. 디귿 리을 땡. 기억과 리을 정도 좀 주의하시면 돼요. 미음 전달되죠. 비읍 동그라미 시옷 단백질이니까 동그라미 지읒 멜라닌 합성 효소에는 멜라닌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멜라닌 합성 효소에는 멜라닌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 여러분 멜라닌 합성 효소는 뭐라고요? 반응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반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도움이야. 멜라닌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 하면서 봐. 내가 치읓이 정답이죠. 치읓.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는 거야. 이 화학 반응이 촉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는 멜라닌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 조정되어 있겠네. 그쵸? 치읓도 동그라미로 봐야 되겠네요. 멜라닌 합성 효소. 일단 키읔. 유전자는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닌 거고. 잠깐만요. 멜라닌 합성 효소에는 디귿 동그라미. 여러분들 지읒 이거 X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좀 이따 쉬는 시간 한번 봐줄게. 왜냐면 멜라닌 합성 효소는 여러분들 치읓처럼 촉진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 이건 반응물에서 생성물 가는 라인인데 내가 좀 이따 다시 알려줄게. 오케이. 자 요거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유전자 DNA 염기 서열 중 형질을 결정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 그렇죠. DNA의 모든 부분에 유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는 여러분들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가고 있다 이거야.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들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사슬처럼 꼬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고 뭐 이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DNA에 하나의 유전자만 들어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날아다니는 시절에 이제 봤던 염색체라는 거죠. 근데 이 염색체는 뭐랑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DNA와 단백질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 오케이? 그래서 이 알갱이가 여러분들 단백질입니다.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알갱이. 뭐 이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알갱이들이 한 6, 7개가 이렇게 뭉쳐 있대. 뭉쳐 있는 걸 이 DNA가 이거 휘감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감고 있는 그 모양을 학교에서 얘기 당연히 안 했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험에 안 나와. 두 번째 줄 왼쪽 작은 것이 뉴클레오솜. DNA 저장의 가장 그냥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뭉치면 이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뭉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염색체의 형태로 나타난다인데 염색체는 여러분들 언제 관측이 된다고 학교에서 얘기했냐? 혹시? 얘기 안 했나요? 염색체라는 중학교 때 얘기하나요? 염색체는 언제 관측돼?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포 분열 시기에 나타난다. 오케이? 근데 이 세포 분열이 뭐 간기 전 뭐 전기 뭐 중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사실 나 잘 몰라. 근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세포 분열 시기에 나타난다라고 하고 뭐 왼쪽에 뭐 염색이 잘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DNA는 핵 속에 존재하죠. RNA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자, DNA 플러스 단백질이 염색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포 분식 응수가 좋은 얘기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DNA는 한 분자의 DNA는 많은 유전자가 있다. 그거 기억하세요. 한 분자의 DNA는 많은 유전자가 있다.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그래서 모든 부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약간 그 변환단층 만들어진 데 있잖아. 그렇죠? 해령 이렇게 벌어지고 해령 이렇게 벌어질 때 여기만 변환단층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부위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8번은 여러분들 160번에 라마 바사안가 거기에 그대로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8번 지워 주시고 159번하고 16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60번 저번 주에 했냐? 안 했죠. 자,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기억이 여러분들 뭐냐면 요 사슬 구조 DNA입니다. DNA. 니은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뉴클레오솜이 뭐냐, 저장이 기본 단위냐 이런 거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는 너무 양아치죠, 그렇죠? 근데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요게 누가 봐도 DNA이기 때문에 이 사슬 형태잖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DNA이기 때문에 여기가 단백질이다. 요 정도는 가주시고요. 여기 이제 염색체. 요 이렇게.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중 나선 구조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가다. 기억 동그라미. 니은 기억.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니은의 단위체는 뭐죠, 여러분들? 니은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이렇게 가면 됩니다. 무슨 아미노산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배웠으니까. 동그라미 디귿 AGC T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AGC T, HCU. 리얼 동그라미 니은은 라이보솜에서 합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단백질 어디서 합성된다고? 라이보솜에서 합성된다고.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니은은 펩타이드 결합을 포함한다.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 포함하나요?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그쵸? 알아서 쉬운 건 내가 그냥 빨리빨리 짝짝 할게. 동그라미.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할 수 있는 동그라미. 그 틀린 건 디귿만 틀렸습니다. 인정? 자, 160번. 간은 염색체이고요. DNA, 단백질, AP 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간은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동그라미죠. 염색체는 DNA 플러스 단백질. 니은 유전자 AB는 각각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아미노산 지정 뭐 개소리야, 그쵸? 디귿 그렇죠. 리을 아니죠. 미음 동그라미 비읍 동그라미 시옷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지금 ASMR 아니야.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잠 재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또 순간 지금 또 순간 동그라미 이게 일정한 템포를 읽으니까 이거 지금 ASMR인 줄 착각했죠. 자, 지읒 A 존나 X 치읓 동그라미 키읔 동그라미 형질이 달라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자, 지금 했던 거는 이제 한 문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약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런 거 이제 물어보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고요. 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문제의 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유전 정보의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름이 뭐 생명 중심의 원리 뭐 요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제 저장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건데요. 자, DNA가 여러분들 이 RNA로 이제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전사는 복사의 개념이지 진짜 그 생명과학 전공자들 앞에서 이걸 복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존나 이제 나를 무식한 사람을 취급을 할 거라고. 오케이? 약간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비슷하게 쓰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차이가 많대요. 아예 다르대. 비슷하면서 뭐 방향을 포함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생명과학 전문가가 될 건 아니잖아. 그렇지? 뭐 그래서 복사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정보를 그냥 이렇게 카피 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예 똑같은 말은 아니다. 자,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 진짜 뭐 트랜스레이트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앞부분에 사실 다 한 번씩 얘기를 했었어. 이게 그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DNA에 유전자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할 때가 되면은 밖에 있는 RNA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DNA 야 씨발 정보 내놔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DNA가 주냐 안 주냐? 안 주냐? 어쨌든 저 좀 이제 복사하러 왔는데요라고 하면은 DNA가 이렇게 꽈져 있잖아. 그렇죠? 꽈져 있는 게 풀려. 근데 그 과정도 존나 복잡해. 뭐 가위로 자르고 뭐 풀을 붙이고 연병을 한대요. 근데 어쨌든 이게 풀려. 그럼 이게 가닥이 두 개잖아. 여기도 염기가 있고 여기도 염기가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 수소 결합에 의해서. 근데 풀린 다음에 여기를 복사를 할지 여기를 복사를 할지는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복사를 하는 가닥을 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가닥을 뭐라 그러면 학교에서 혹시 주형 가닥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 복사가 되는 전사가 되는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주형 가닥. 오케이?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하나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아요. 그걸 이거야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전사를 하면 여러분들 인마가 이제 감사하고 이제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나오면 얘네들이 천년만년 풀려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풀렸던 게 다시 이렇게 닫히는 거야. 오케이? 이중나선 구조로 다시 꽈지는 거야. 그럼 인마가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정보를 받았잖아. 그렇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려면 라이보솜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라이보솜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다고요? 라이보솜은 땅콩 이렇게 두 개 까는 이런 모양새로 구성됐다고 이제 우리 중간고사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그러면 RNA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한다 이거야. 오케이? 라이보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라이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단백질을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든다. 라이보솜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라이보솜에 들어가기 전에 인마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의 약간 근원 물질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지정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있다가 염기의 조합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DNA에 있는 이 염기의 학교에서 사실 한번 다 했죠 지금. 염기의 조합이 있는데 염기가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뭐 AAA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염기 세 개가 아미노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바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DNA 삼염기 조합이 있어요. 근데 연마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RNA로 이렇게 가는 거죠. RNA로 갔을 때 염기 세 개, 예를 들어서 뭐 AAA라고 할까? 뭐 TT, G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쳤을 때 요게 이제 아미노산을 하나 이제 결정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염기 세 개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요게 이제 RNA로 바뀌면 뭐 아신 친구 아시겠지만 U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A, C, C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UUU가 이렇게 됐을 때 RNA에서의 이 염기 세 개는 이제 여러분들 삼염기 조합이라고 더 이상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은 코돈이라고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저장액, 고장액, 등장액 이렇게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막 빠져나가가지고 얘네들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쪼그라들고 끝인가요?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요. 쪼그라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포 벽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잖아. 그거 이름 뭐라 그랬어? 원형질 분리했잖아. 동물 세포한테는 원형질 분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냥 삼연기 조합이라고 읽어줘야 되고 여기서는 코돈이라고 읽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맨 여기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 복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복사라고 하면 혼납니다. 자, 핵 속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전사가 어디에서 일어나? 동네 문제집이나, 그러니까 동네 학교 시험이나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진짜 많이 물어봐. 오케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DNA 옆에서 복 전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핵 속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아마 과제나 이런 뭐 다른 혹시 문제집 같은 거 1등급 만들기나 뭐 기출픽 같은 거 갖고 있으면 거기서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번역. 번역은 여러분들 RNA이고요. 학교에서 그냥 RNA라고 하나, mRNA라고 하냐?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RNA는 전부 mRNA예요. 오케이? 다른 RNA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에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 라이보솜에 일어난다. 자, 왼쪽에 전사 한번 볼까요? 전사는 DNA 염기 서열이 RNA 염기 서열로 바뀌는 요 과정이 전사입니다. A를 U로 바꾸고 T를 A로 바꾸고 G를 C로 바꾸고 C를 G로 바꾸고 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번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나올 거야. 번역이라는 거는 이 RNA의 염기 서열을 세 개씩 끊어.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코돈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코돈이 뭘 지정하냐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RNA 염기 서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한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염기 서열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기 서열에 의해서 뭔가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유전 정보가 다르다라는 건데 왜 하필이면은 얘가 세 개가 관여되느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세 개냐면 아미노산 몇 개 있다고? 앞단에서 배웠잖아요. 20개 있잖아요, 20개,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하나가 이 염기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A, G, C, T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 이게 끝이다 이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오는 겁니다. A, A, G, C, T 여기까지 쓸게.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면은 첫 번째 공뽑기 경우의 수 하냐? 4개가 나오고 두 번째 뽑는 게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몇 개를 지정해 줘야 된다고? 20개. 그래서 하나 더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A, G, C, T 그러면 AA부터 TTT까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개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우리는 지금 20개만 아미노산 지정을 하면 되는데 4개나 16개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알파벳을 3개를 써가지고 64개까지 왔어. 그 64개인데 실제 아미노산 몇 개 존재하는 거야? 20개가 존재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야? 중복되는 애들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거를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다. 어쩔 수 없어. 중복되는 게 낫지 지정을 못하는 것보단 중복되는 게 낫잖아. 그치? 그런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자, 유전정보의 저장. 자, 저장이 되고요. 자, 삼염기 조합. 이거 이제 트리플 렛 코드라고 한대요. 자, DNA에서입니다. DNA에서.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뭐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종류의 염기가 3개씩 짝을 지어야 64개가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읽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밑에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3개가 한 조이더라. 됐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 DNA의 삼연기 조합이라든지 RNA의 코돈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유전 부호라고 한다는 거죠. 유전 부호. 오케이? 이번에도 왠지 20번 문제 이런 거 뜰 것 같은데 화생에서 승부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4개 중에서 2개 어렵게 항상 2개 어렵게 내거든. 이제 그 해의 약간 악역이 해마다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리고 걔는 이제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럼 어렵게 낼 건덕지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없어. 그렇죠. 없어 진짜. 특히 1학기 범위에서는 더 없습니다. 사실 2학기 때 여러분들 진짜 그 약간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막 휘문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진짜 2학기의 개 키워드를 산어는 중화에서 안 내. 남학생들이 어디 약해? 물리 화학은 공부 존나 한단 말이야. 막 대치동에서 존나 하기 때문에 입맛을 막 생지로 조져야 입맛들이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엘니뇨 라니냐야. 오히려 진짜로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근데 애들이 이제 물리화학 가자는 거 깝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변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흐름이죠. 근데 아무튼 어렵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빠지면 이제 남은 건 이제 세 과목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렵게 낼 줄 몰라 지금. 아직 때가 덜 묻었어. 그럼 결국에는 남는 거는 화생밖에 없다. 이거 남은 게 화생밖에 없다고 하면 누구 디스한지 씨발 다 알겠네, 그치? 아무튼 디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지, 방향성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걸 유전 부호, 유전 암호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사 오른쪽에 가볍게 해보고 우리 이제 뒤에 마지막 타임에는 그 예시 문제들을 존나게 풀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디부터가 다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248페이지부터 거의 다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못 풀어. 풀어올 그 내가 몇 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사실 이 부분이 개 어려웠죠. 그렇죠? 그 기출 문제도 우리가 시험 직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날. 자, 245페이지 전사. 됐습니다. 그냥 합성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제가 그 전사 과정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1학년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전사 과정은 이중나선 구조가 풀어지면서 결합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뭐 보시면 DNA는 핵공을 빠져서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됐습니다. RNA 이동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요것만이. 아까도 얘기했어. RNA는 분리돼서 가고요. DNA 두 가닥은 다시 붙는다. 이런 건데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 그래서 A가 U로 가고 G가 C로 가고 C가 G로 가고 T가 A로 간다. A, G, C, U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각하기엔 편할 것 같아요. T가 없어야 됩니다. A가 U로 간다라는 거죠. 상보적 결합은 A, T, C, G, G, C, T, A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1학기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1번 가닥, 2번 가닥 있으면 입맛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A랑 T, 뭐 T랑 A 이렇게 상호보완적 결합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따지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1번 가닥이 있고요. 2번 가닥이 있고요. 3번 가닥이 아니라 RNA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 몰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고 RNA인 걸 먼저 찾아야 돼. 근데 RNA인 거 먼저 찾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T가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U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쉽고요. 두 번째는 약간 상보적 결합은 아니지만 상보적 결합처럼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누가 주형 가닥인지를 찾아야 돼.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어차피 예제 다 있어. 그냥 내가 개괄을 미리 한번 해줄 뿐이야. 자, RNA 종류 시험에 안 나오죠. 따로 안 배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다 mR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RNA, tRNA 학교에서 했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시험 낼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rRNA는 라이보솜 RNA다. mRNA는 지금 이거 막 움직이면서 유전보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메신저 RNA다. tRNA는 운반한다. 뭐 트랜스퍼 RNA인데 됐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자, 다음 페이지 코돈 가겠습니다. 코돈은 m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개의 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돈은 DNA에서 상보적으로 전사된 것으로 64종류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AAA에서 TTT까지 가기 때문에 UUU까지 가기 때문에 아까 가면서 아까 3년기 조합할 때가 있지. 여기 이제 T가 없잖아요. AGC U잖아. 그렇죠? 그래서 코돈의 라인으로 넘어오면은 AAA부터 UUU까지 64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되게 쉬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코돈표 하나 띄워놓고 얘기를 할 건데 코돈표를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64개의 코돈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지? 3연기 조합입니다. 라는 말을 RNA에 쓰면 안 되지만 64개의 종류가 있어. UUU, AAA 나오잖아요, 그렇죠? AA 어딨냐? 아무튼 나오잖아요. 그래서
64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아미노산은 20종류밖에 없어. 중복이 엄청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이제 뭐냐면 64종류 중에 요 세 개 있잖아요. UAA, UAG, UGA.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제 쥐지친다 있잖아 게임하다가 UGG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뭐로 작용을 하냐면 종결 코돈이라고요. 종결 코돈은 여러분들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종결 코돈 아미노산 지정하잖아. 그리고 이 번역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야, 니네 대충 알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게. 이게 3연계 조합이야. TG, TG, TTAC, GG, AA, TAGC. 이렇게 막 가볼까?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쓴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자, 문제 출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화성고등학교 계속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얘가 주형 가닥이야. 네? 이제 다른 가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애드립으로 맛만 보여준 거야. 뒤에 문제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를 때리는 거야. 전사. 오케이? 첫 번째 이제 전사 과정. 그럼 이제 코돈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코돈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같이 해볼까? T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A, C, C, A, A, U, G, C, C, T, U, U, A, U, C, G, U, A, A. 약간 위기인데? C, U, A, G, G, U, G, G. 아, 약간 위기인데? 중간에 뭐 하나 바꿔볼까요? 아이씨. 그래, 그냥 이렇게 가자 일단. 그냥 가고 중간에 뭐가 있으면 얘기할게요. 자,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하고 문제는 100% 이겁니다.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하셈.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모의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개씩 끊는 거야. 이렇게 세 개씩.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ACC로 연결되는 이 부분 이 뭐냐면 찾아 얘들아. ACC 이거 빨리 찾아야 돼. ACC 트레오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오닌 두 번째 AAU 어떻게 되죠? 아스파라진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다 찾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 5번, 아미노산 6번, 아미노산 7번, 아미노산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A, U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9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3, 4, 5, 6, 7, 8, 9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살다 보면은 이 아미노산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64개 중에서 3개 종결 코돈 아미노산 지정 안 한 거 빼면 61개가 20개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겹치는 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재수가 없으면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무관하게 1번, 2번, 3번, 4번을 가다가 분명히 알파벳이 다른데 얘가 다시 2번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니네가 디테일하게 여기에 지금 있는 아미노산 종류는 9종류가 아니라 뭐 중복이 돼서 8종류, 7종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찾아주면 돼. 오케이? 만약에 이제 아미노산이 중복이 돼서 개수가 종류가 아미노산이 9개는 맞거든요. 근데 종류가 7종류든 6종류든 8종류든 상관없어. 심지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9종류로 세팅을 해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아미노산이 9개야. 종류랑 관계없이 9개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예요, 여러분들? 8개죠.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사이사이에 있는 거니까 하나 적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고려하는 케이스거든요. 고려하는 케이스면은 여러분들 또 5말단에서 3말단으로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 학교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 이제 5말단이라고 줄 거고 여기가 3말단이라고 줄 거야. 근데 그거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5말단 3말단 얘기는 근데 우리 중간고사 때 있었던 친구들 아시겠지만 살짝 했었거든. 기억나 안 나? 전혀 안 나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그 인산당 염기에서 당이 5탄당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안 중요하니까 대충 얼른 보고 넘어갈게. 여기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가지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나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먼 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그래서 요렇게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5, 3, 5, 3, 5, 3, 5, 3 뒤지게 가다가 5에서 3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게 5 말단이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게 3 말단이다 이거야. A 연병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 그러니까 뭔 느낌이 알겠죠, 그렇죠? 그 탄소 쪽을 보는 겁니다. 그 탄소 쪽을. 그래서 이제 5말단, 3말단인데 여러분들이 5말단, 3말단이 아마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를 5라고 주고 여기를 3이라고 줘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바로 거울을 꺼내. 예? 거울을 꺼내서 UGA를 찾아야 되더라. UGA는 지금 없네요. 뭔 말인지 알아? UGG를 찾아야 돼. 만약에 여기가 5번이고 저기가 3번이잖아.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다 이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하필이면 또 종결 코드 나와버렸네.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UGG. 그래서 첫 번째 아미노산이 여러분들 누가 되는 거냐면 UGG 어딨니? 어우 얘들아 너무 힘들다. 시스테인. 오케이? 뭐 아니네. 트립토판. 오케이? 트립토판부터 트립토판 뭐시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AUC, AAC 뭔 말인지 알아? 바로 알아봐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근데 5말단 3말단 얘기한 게 좀 심상치가 않다 얘들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스타일이야. 5말단 3말단 얘기를 했다라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5말단 3말단 할 일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5말단 3말단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경우에는 괄호 열고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된다가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된다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는 거 이제 좌우는 이게 알아 찾아져. 5에서 3 쪽이야.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게시 코드는 종결 코드를 얘기를 했으면 샘플을 이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번역의 게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번역의 게시는 무조건 임마가 하는 거야. 게시 코드는 게시 코드. 그래서 중간에 뭔 연병을 떨고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AUC를 찾아야 됩니다. AUC의 반대는 TAC거든요. AUC를 찾아야 돼. AUG를 찾아야 돼. AUG. 메사이오닌. 예? 그래서 중간 그러니까 문제에서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한다 또는 5말단에서 3말단으로 이루어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통상적인 느낌으로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게시 코돈을 언급을 했고 5에서 3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5라고 줄 거고 여기를 3이라고 줄 거야 아마. 그러면 쭉 가다가 AUG를 찾는 거야. 이게 1번 아미노산이었는데 이게 1번. 무조건 모든 번역은 아미노산이 무조건 그러니까 1번 아미노산이 무조건 메사이온이 이렇게 트립토판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음?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UG가 1번 아미노산이고 2번 아미노산이 이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UAU. 오케이? 여기 찾는 거야. 요렇게 찾는 거야. 4번. 이게 5번째야. 그리고 씨발 왔더니 UH가 여기 꽂혀 있잖아. 그쵸? 맞죠? 분명히 이렇게 겹치게끔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종결이야. 종결. 오케이? 야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해볼게. 자 여기 이제 메사이온이잖아요. 그리고 CCU가 누구냐면 이거 한번 다 찾아볼게. 혹시 겹치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사실 이거 내가 외우고 다니겠냐? CCU. 좋댔다. 안 보인다요. 어딨냐? 똑똑한데? 얘는요? 타이로신. CGC 누구야? CGC 아르지닌. AAC 아스파라진. 다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임마는 1번, 2번 종류가 안 겹치네 다행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종결은 아미노산이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이야. 예?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넷, 5종류로 끝이라고. 아미노산 5종류. 펩타이드가 몇 개야? 4개.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또 역방향으로 때려라라고 하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AUC를 빨리 찾아야 돼. AUC 보이냐? A 없네. 그럼 뭐 세팅해 놓겠지, 그렇지? 그래서 5말단 3말단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삼? 요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5말단 그렇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이제 문제가 뒤에 있고 요런 것들은 사실 그 동네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아. 열심히 찾아야 돼. 아무튼 그렇고 253번? 얘 좀 어렵긴 해. 근데 작년 기출문제 좀 어렵긴 해. 25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 풀자는 게 아니라 좀 이따 할 겁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벌써 5에서 3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꽂혀줘야 되지 않겠니? 아니냐? 서로 다 피하고 서로 해? 아니야. 승부 한번 봐야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느낌 좀 잡아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나머지 시간은 요 뒤에 연습 문제 풀면서 좀 감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겠습니다.